안녕하세요 셰라자드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드디어 저희 셰라자드에 이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취급했었던 브랜드였죠? 그랬었는데 한동안 몇 년 동안 빠졌었다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네. 헤드폰의 명가 울트라손입니다. 셰라자드 매장에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울트라손 제품을 들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수. 아무래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빠져서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울트라손이 이제 2021년부터 전 라인업을 좀 변경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울트라손 제품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번엔 변경이 안 된 에디션 시리즈만 저희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울트라손 되게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독일의 헤드폰 프리미엄 명가입니다. 1990년대부터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1991년에 이제 울트라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S로직을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2021년이잖아요. 이제 거의 딱 30년 찍은 브랜드입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오래된 축에 속하긴 하죠. 그런데 비해서 아주 그 낮은 금액대부터 한 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약간 엔트리급 제품부터 헤드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한 400~500만 원 정도의 제품까지 라인업이 다양하게 이제 폭이 넓은 큰 대형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울트라손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된 모델이 에디션 H란 모델이었어요. 꽤 오래전부터 2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아마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싼 헤드폰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되게 몇백만 원짜리 이어폰들이 좀 약간 질비한 느낌이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울트라손 에디션 8보다 비싼 헤드폰이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매장을 청담동으로 이전했을 때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물어보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약간 그런 질문들을 하셨었는데, 그랬을 때 답변이 에디션 8입니다. 이 모델입니다. 였었어요. 그래서 에디션 8, 에디션이라는 게 약간 비싼 헤드폰의 약간 상징 같은 그런 시리즈였었습니다. 제가 울트라손 에디션 8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 용산에 있는 헤드폰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벽에 이렇게 막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헤드폰이 하나 보였는데 그게 에디션 8이었거든요. 딱 들었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제가 서가지고 거의 2시간을 장장 노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헤드폰이 왜 이렇게 비싸가지고 질투나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헤드폰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에디션이 주는 좀 매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셰라자드에 처음엔 들어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매장의 제품들 하나씩 다 들어보는데 에디션 제품이 이제 가장 고가였기 때문에 나는 돈 모아서 언제 이런 거 사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울트라손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하기 전에 울트라손의 시그니처죠. S로직이 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음향기기 브랜드면 그 브랜드에서 핵심 가치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울트라손 같은 경우에는 S로직이라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어폰 헤드폰이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드라이버가 있고 그게 이제 귓구멍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쏘아내는 방식인데, S로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방향이 고막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귓바퀴를 향해서 이제 드라이버 위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귓바퀴를 먼저 소리가 닿게끔, 그러니까 고막이 아니고 공간으로 먼저 소리를 보내서 의도 자체는 헤드폰을 썼지만 헤드폰을 쓰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해주고 밀폐형이지만 개방형처럼 들리게 해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손 제품들이 호불호가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어보면 소리 좀 약간 이상한데요? 약간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신기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S로직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울려가지고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막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귓바퀴를 타면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거든요. S로직도 이 점을 이해해서 만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울트라손 헤드폰을 들었는데 소리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공간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없던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오픈형 이어폰 착용하고 그냥 땡이던 시절이었는데, 아무리 이 제품의 볼륨을 올려도 고막으로 펀치를 안 날리고 계속 뭔가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뒤에서 약간 돌아다니면서 약간 소리 약간 헛도는 느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한 것 같지? 하면서 이렇게 좀 볼륨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S로직을 기술을 적용하면서 그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사운드가 고막으로 직타를 날리지 않기 때문에. 직타요? 나 스님이랑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신기한 단어를 많이 써요, 스님은.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직격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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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고막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피로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가끔 이렇게 음향기기에 물렸는데 볼륨이 맥스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울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소리가 회절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위험도도 좀 줄일 수 있고 귀의 스트레스, 뭐 전반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시간 음악을 청취할 때도 좀 유리하다고 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된 이어폰, 헤드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어폰에서 그런데 네. 그 EST도 그렇고 EST가 아니더라도 최근 출시되는 이어폰들은 약간 그 고음 쪽의 튜닝을 좀 많이 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튜닝을 할까, 공간을 어떻게 들려줄까 이런 좀 컨셉을 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야 겨우, 이제서야 겨우 이제 조금 음향기기 브랜드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면 유행이랄까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울트라손 S로직이라는 개념이 개발된 게 무려 30년 전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요. 네, 너무 앞서가서 이런 개념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거를 착안해서 이게 맞지 않니? 라고 이제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브랜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로직은 초창기 S로직에서 2세대 모델 S로직 플러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모델 S로직 EX까지 3세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들에는 하나 모델은 2세대고 나머지 세 모델은 3세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 있는 한 제품 한 제품을 이제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델은 이제 울트라손 에디션 15, 네, 15 모델입니다. 생김새가 닮은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모델명이 이제 15로 일단 갔죠. 네. 15 그리고 15 베리타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오픈형,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에디션 15 모델은 오픈형 모델이에요. 울트라손이 대부분 약간 주류가 밀폐형 제품이었거든요. 제날짜라는 브랜드가 오픈형으로 좀 유명하다면은 울트라손은 좀 밀폐형으로 뼈대가 좀 굵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S로직도 약간 거기에 기인해서 만들어졌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오픈형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네. 이 S로직 가지고 충분히 개방형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밀폐형에 좀 몰빵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여기는 에디션 15 모델과 에디션 11 모델이 이제 오픈형의 그런 메커니즘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에디션 15는 헤드폰 끝판왕인 그런 이미지가 일단 생긴 것부터 범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일단 크고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풍기고 당연히 이제 금액이 금액이니만큼 최상급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제품 만들었고요. 사운드가 폭발적인 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해상력이라고 하면 고음, 중고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음은 해상력이 높으면 어떤 소리가 나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모델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음의 해상력이 좋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은 모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면서 동시에 그 벨벳 이어패드를 적용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울트라손의 헤드폰에서 있던 적용은 아니었었거든요. 기존과는 좀 다른 사운드의 결을 갖고 있어요. 울트라손은 좀 고역이 좀 약간 이제 높은 시리즈들은 좀 고역이 좀 삐죽하면서 섬세한 소리선이 좀 장점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따스한 소리가 있고 뭐 내국님은 저역이 좀 특징적이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밸런스 타입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도 좀 적은 스타일이고요. 전반적으로 섬세하면서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올라운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션 1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임에도 그렇게 공간감이 아주 넓은 편이다 라고는 전 좀 느끼지 못했어요. 네, 소리가 좀 직관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진장 막 넓다기보다는 적당한 공간 안에서 충실하게 소리를 채워주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에디션 15는 그 S로직 3세대가 적용돼 있고 오버이어 사이즈의 그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웅장한 저음에서 주는 그 음악에 압도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헤드폰 끝판왕 수준에서 들려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들려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개방형이라는 게 바깥에서는 못 듣잖아요. 실내용이라고 보고 아예 그렇게 컨셉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앰프가 필수입니다. 저음의 양과 질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스마트폰이나 MP3 뭐 이런 휴대용 기기로는 이 저음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앰프를 테스트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꼬다리형 DAC 헤드폰 앰프로는 택도 없어요. 최소한 70만 원 정도 되는 모조 정도의 그 헤드폰 앰프를 물려야만 이 저음을 좀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은 헤드폰 앰프가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 그 밸런스가 완벽해져요. 그냥 들으면 저음이 너무 좀 과하고 중고음을 좀 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앰프로 그걸 잡아주게 되면 아주 쫀쫀하고 탄력이 넘치면서 그 에너지를 아주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에디션 15 베리타즈 모델을 소개할 텐데요. 비슷한 룩을 갖고 있어요. 네, 대신에 헤드밴드나 이어패드 색깔이 이제 좀 다른데 가죽 이어패드가 적용됐고요. 밀평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에디션 5 리밋이라는 헤드폰을 사용했었는데 결국 이 에디션에 추구하는 사운드 뉘앙스를 느끼고 싶으면 저는 밀평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제품 역시 예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에디션 5의 소리를 좀 따르고 있어요. 계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정통 파괴보. 네. 오히려 오픈형이 아닌데 밀폐형인데 체감적으로 이렇게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공간감이 더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울트라손이 밀어왔던 게 밀폐형이니까. 그러니까 에디션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가볍게 간단하게 울릴 수 있는 퍼포먼스에 좀 집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디션 15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입니다. 15와 다른 점은 앰프가 필요 없어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중고음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디션 시리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고요. 휴대에서 가장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초고음질 헤드폰, 이런 컨셉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정반대죠. 이쪽은 실내에서 듣는 전용이고, 그 다음에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소리. 그러니까 이쪽은 저음이 아주 좋고 이쪽은 중고음이 아주 좋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으면 밸런스는 뭐 둘 다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앞서 설명했지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중고역이 기깔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찬란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래에 나온 에디션 시리즈가 예전 세대와 다르게 좀 차별화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어패드를 탈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석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울트라손이 고급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어패드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어요. 한동안 그 커뮤니티를 되게 뜨겁게 달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200만 원짜리 헤드폰에서 이걸 이어패드를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허접하게 붙여놓을 수 있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절에는 대부분 뭐 이렇게 탈착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아직까지도 그 방식을 쓰는 브랜드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되게 큰 변화죠. 너무 쉬워요. 방금 전에 그 밥 로스 선생님 같았어. 어때요? 참 쉽죠? 이런 되게 느낌. 내부 구조가 이제 되게 찬란해요. 메탈릭하고 되게 S로직 EX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 기술이 이제 안에 있는 각도, 진동판의 각도와 깊이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좀 더 정교한 사운드를 연출해 준 거죠. 내가 봤을 때 이거 편집당하고 이게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모델 넘어갑시다. 에디션 11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듣기로 네오님이 가장 좋아하는 헤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에디션 시리즈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동그란 거랑 길쭉한 거. 근데 길쭉한 게 이제 에디션 표준이라고 하면 사이즈를 봤을 때는 이 풀 사이즈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오버이어 사이즈. 이 정도는 풀 사이즈라서 이 제품은 실외에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개방형이고요. 에디션 15가 각각 사운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저음이 아주 좋고 이쪽은 중고음이 아주 찬란하고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약간 헬스로 치면 이쪽은 하체만 너무 이제 근데 이쪽은 상체만 너무 그래서 적절한 그 몸의 밸런스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에디션 11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하다고 부를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듣기에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많은 음향기기를 테스트하면서 정말 너무 좋다. 하지만 이제 귀에서 벗기가 싫다라는 제품은 흔치는 않은데 이 제품은 정말 벗기가 싫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은 게 그라도의 햄프라는 헤드폰을 음악성이 되게 뛰어났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하게 굉장히 음악성도 뛰어나고 각 음역대의 밸런스도 훌륭하고요. 에디션 15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로 좀 모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상위급의 모델인데 물론 성능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 밸런스적 면에서는 상당히 완벽한
그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들었던 모든 헤드폰 중에 네. 탑 5를 뽑아봐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금액이 132만 원인데 비싸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강추합니다. 여기에 네 모델이 있는데 유일하게 S로직 2세대 기술이 적용됐어요. 그렇죠. S로직 플러스인데 에코 같은 느낌보다는 좀 더 직진성의 좀 사운드 성질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모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제나이저 사운드와 울트라손 사운드가 결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존의 울트라손 사운드 약간 앙상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여기 있는 오픈형은 기본적으로 좀 따서 풍성한 소리의 계열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까 사실 사뭇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체품 같은 성질로 약간 11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대 헤드폰이라 그러면 섣불리 구매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형이라고 하면 좀 약간 각을 잡고 들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100만 원대 제품 중에서 음악성이 좀 뛰어난 헤드폰은 좀 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은 그런 성능적인 면보다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트라손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에디션 시리즈와는 조금 되게 다른, 그러니까 이쪽은 실내에서 들을 수 있는 저음의 그런 확실한 컨셉이 있고 이쪽은 이제 휴대에서 들을 수 있는 강렬한 고음에서 좀 특징이 있고 이쪽은 음악성에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케이블 탈착형인데 그 인이어 모니터 사용하는 2핀 케이블, 커스텀 케이블을 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커스텀 케이블을 매칭해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흥분해서 좀 소개를 한 것 같고 좀 이제 캄다운해서 마지막 모델로 넘어가 보죠. 에디션 8 EX 뭐 그 에디션 시리즈의 중추라고 하면 사실 뭐 가장 비싼 모델도 아니고 8이거든요. 에디션 8이 이제 가장 시리즈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루테늄, 팔라듐, 카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고 한정판도 나왔었고 네. 이렇게 변형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로미오와 줄리아 네. 이렇게 네. 좀 버전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네. 계보를 이제 있는 신세대 모델로 이제 에디션 8 EX가 나왔고요. 3세대의 기술인 이제 S로직 EX가 적용된 8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8이 인기를 끌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예쁘고 컴팩트한 그 두 가지가 아우러진 고급형 밀폐형 헤드폰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불완전한 감이 있었어요. 이 S로직이라는 게 귓바퀴를 반사를 통해서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사운드인데 너무 컴팩트했단 말이에요. 이게 귓가를 제대로 울리기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3세대 모델에서는 하우징도 커지고 각도도 좀 더 틀어지면서 좀 더 이 각을 좀 조절했고요. 이어 패드도 비교해보면 더 두터워졌어요. 이 사운드가 메아리 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구현함으로써 에디션 8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독특한 뉘앙스를 이번에 좀 구현했다고 보는데 이 모델의 사운드 시그니처가 약간 서라운드 사운드예요. 소리가 약간 에코, 리버브 먹인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살짝 어색한 기존에 들었던 사운드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의 계보가 있는데 사실 저는 S로직 EX라 했을 때 이쪽 새 모델이 약간 정파 사운드고 이쪽은 사파 사운드라서 약간 그러니까 정파는 뭔가 그러니까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결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정석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고 사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에디션 8 EX 같은 경우에는 사파 같은 느낌을 주는데 워낙 구현하는 느낌이 독특하다 보니까 장르를 좀 많이 가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컬 섞인 음악보다는 악기가 좀 위주로 이루는 그런 클래식이나 뭐 어쿠스틱, 리얼 인스트루먼트가 적용된 그런 음악들에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그 EX가 붙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울트라손에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S로직 3세대를 첨예하게 집어넣은 그런 시험적인 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들었을 때 이 제품은 뭔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함부로 좀 단언하기 힘든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에디션 8 EX 모델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수준에서는 아직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모델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순식간에 좀 감상이 좀 변해요. 이게 해상력이 되게 좋았다가 되게 안 좋았다가 음악성이 되게 좋았다가 되게 안 좋았다가 이게 순식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델이라서 약간 감상하는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되는 제품이었고 어려운 제품이었어요. 되게
예, 그래서 앰프도 뭐 바꿔서 물려보고, 그러니까 장르도 좀 바꿔보고 했는데, 확실히 조금 약간 취향이 갈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셰라자드에서 에디션 시리즈 이 4종 제품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간단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울트라손 뭐 업력이 뭐 30년 됐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뭐 제나이저가 75주년도 넘기고 100년 된 브랜드도 있고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사실 30년의 업력이라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나 뭐 리스너들에게 각인되기에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휘어잡히면은 손을 쉽게 뗄 수 없는 약간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션 시리즈가 이제 한때는 약간 그런 비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세 아니면 뭐 음악 잘 모르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사는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음향기기가 고가의 모델을 냈을 때 그럴만 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브랜드는 실력이 있는 브랜드예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턱없는 제품을 내면 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비난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S로직이라는 그 특이한 접근 방식 때문에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갈렸고 근데 실제로는 판매량이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브랜드였고 이게 이제 S로직이 그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초창기 모델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좀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안 그래도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완성도를 더 높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디션 시리즈가 뭐 자신 있게 추천드려도 괜찮은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S로직이라는 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다음에 넓은 아량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들으실 때도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셰라자드에 찾아온 이 울트라손의 에디션 시리즈 4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